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 지난해 10월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감춰주려 했던 거 말고 그냥 모든 거 다 털어놓고 그냥 제가 믿는 그대로 나도 벌을 받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벌 받을 것들은 다른 분들이 벌 받아야 될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흔적 같은 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에 이런 증언을 했다, 진술을 했다는 건데 대장동 예상 수익이 한 4천억 원 이상 정도가 된다. 근데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등 용적률 상향이라는 건 이제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중요 사안은 성남시장실에서 유동규 본인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했고 결제가 이루어졌다. 정진상이라는 당시 성남시의 정책실장을 건너뛰고 유동규가 직접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그래픽 한번 좀 볼까요?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유동규, 김만배 등등이 추가 기소가 됐는데 거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은 146번이 등장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감옥에 박아봐요. 죄 있어서 온 사람 어디 있나. 여태까지 정치인들 중에서 한 번도 내가 죄 졌습니다 하고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분은 이제 정치 생명 끝났거든요. 정치 생명이 끝났다. 진중권 교수는 저렇게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님, 유동규가 대장동의 중요 사안을 이재명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이 이제 증언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배임의 정황을 네. 좀 더 강력하게 시사하기 위해서 유동규 씨의 저런 진술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직접 보고받고 직접 결정했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제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업자들의 예상되는 이익이 4천억 원이 될 거다. 근데 성남 도계공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예상 수익은 1,230억 정도 됐거든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검찰은 그걸 이제 배임의 정황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실제 유동규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과 대면에서 저런 보고를 했는지는 이제 추후에 입증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당시에 출입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해요. 입증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재판 가서 판가름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건으로 의혹을 받고 구속이 될 때 유동규 씨는 측근이 아니다.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측근이고 측근이다. 그냥 그 일을 맡겨놨던 사람이다라는 정도로 거리두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규 씨 입장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그거는 추후에 있을 수사와 또 재판을 통해서 입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그러면 이제 상식 그런 거잖아요. 그동안에는 보면 유동규의 얘기가 유동규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는 이른바 한 명이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정진상 측근, 이재명의 오른팔, 성남시의 정책실장. 근데 그분이 없이 유동규가 성남시장실에 직접 들어가서 이러한 대장동 수익이나 이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직접 보고했다, 시장실에서.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보도에서. 이게 좀 결정타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결정타 중에 하나죠. 결정타 중에 하나다. 네, 왜 그러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대장동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 기획본부장을 시켰잖아요. 유동규. 네.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처음 만들 때요. 이 의회 작업을 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 그 당시 새누리당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할 때 그 투표를 했는데 1차 투표에서 사실은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계가 고장났다고 하면서 왜 지금 그 구속되신 당시 최모 의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재투표를 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예,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걸 가결시켜 버려요. 그러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던 이 유동규가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부분은 대장동에 관해서 직접 보고하고 어떤 부분은 정진상을 통해서 보고를 했다. 이게 더 훨씬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직접 보고한 내용은 유동규가 다 기억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한 내용,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내가 직접 했다. 근데 정진상을 통해서 했다라는 부분이 딱 그거예요. 뭐냐? 그 428억이요. 저기 저수지. 예, 저수지. 그러니까 그 김만배 지분의 절반을 이재명 시장 측에게 줬다는 거. 그리고 그 돈의 금액, 이거를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전달했다. 아하. 이게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요, 웬만한 서류 이런 거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 예. 그래서 이거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와서 뭐 아니다, 뭐 진술서를 뭐 몇십 장을 써가지고 뭐 한다. 묵비권 말고는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확보한 증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동규 이제 전 본부장이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이죠. 검찰에서요. 또 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일전에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이 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왜 그 본회의장에서요. 문자 받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보좌관, 김모 보좌관이 저 전쟁입니다 메시지 보냈잖아요. 저게 백현동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이 출석을 통보했다. 그거를 김모 보좌관이 알려주는 내용이었거든요. 저 문자가 이재명 대표 전쟁입니다. 저게 찰칵 찍혀서 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저 문자를 보낸 김모 보좌관이라는 분이 넘겨주세요. 성남시장 시절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분이 비서였거든요. 근데 유동규한테 돈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저 A씨가, 뭐 A씨라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휴가 가시는데 호텔 예약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현금 70만 원을 줬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한 뭐 10차례 정도 돈을 줬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리고 또 있어요. 저 밑에 나오는 B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아니라 그 이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가 B씨입니다. 근데 유동규한테 저 B씨가 또 요구했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2021년 5월에 상수역 부근에서 500만 원을 건넸다. 서너 차례에 걸쳐 돈을 제공했다라는 증언이 유동규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네. 굉장히 좀 디테일하면서도 뭐 돈의 액수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일 마지막까지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예.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만들어진 그 금액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달된 정황까지는 아직 없는 것이고 검찰이 지금 밝혀내고 있는 것이고 그 측근이라는 분들에게 계속 전해진 증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결국에는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의 이 연결고리 이거 하나가 거의 남아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 역시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 유동규라는 사람과 이재명 대표의 관계성을 계속 밝혀나가게 된다 그러면 결국 대장동과 이재명 대표의 연계를 분명하게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정도로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보게 되면 금액과 장소와 시간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정도로 됐다 그러면 대개 수사 과정이나 뭐 이런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로서 확보를 해가지고 어떤 증거성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동규 씨와 이재명 대표의 연계 관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하나의 단서가 지금 또 등장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유동규 씨를 모른다, 저쪽이 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장동의 설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야기했듯이 그 설계자가 바로 본인이고 그 자세한 내막에서 누구누구 그 역할 분담이 있었겠지만은 결재권자 역시도 이재명 대표로 보고 있는 것이 검찰의 시선인 만큼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장동 연계성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이거에 따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의 비서 아까 그 김모 씨 한테
자, 이 시장님 휴가 가셔야 되니까 저 호텔비 좀 붙이세요. 해갖고 70만 원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이후에 경기지사 됐을 때 비서도 유동규한테 돈을 요구해서 디테일해요. 지하철 상수역 부근에서 2021년 1월에 500만 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뭐 성남시장 때든 경기지사 때든 이재명 대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뭐 이런 비서들이 저렇게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주변인들도 과연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유로울까? 물음표 하나. 더 나아가서 최종 어쨌든 가장 위에 있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자유로울까? 물음표 또 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유정 의원님 어쨌든 검찰이 밝혀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만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 비서들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유동규도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금 계속 수사 재판 중인 상황에서 유동규의 모든 말이 금과 억조처럼 여겨야 될 말인가, 다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도 일단 좀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과연 100만 원이건 뭐 500만 원이건 액수가 이거는 뭐 적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건 아니고. 예. 1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거는 이렇게 낱낱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이재명 대표를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유동규 씨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이면서 박영수 특검 라인의 수사진들로 포진되어 있는 그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걸 보면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 이거는 보복성 수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걸 입증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A.C, B.C 비서들, 시장 시절, 도지사 시절 비서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반론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반론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제 그 보도에 따르면 그렇지 않아도 이 보도를 한 그 기자가 그 아까 A씨, B씨한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